안녕하세요. 선명원격평생교육원의 윤진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역의 15번째 지상겸하고 16번째 뇌지혜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겸계예요. 여기서 일단 이 겸이라는 글자는 겸손하다 할 때 그 겸이에요. 그래서 신용도 있고 명예를 중시한다. 그래서 주역타로에서 이 지상겸계가 나오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상겸에서 겸자의 글자를 보면 이게 어떠한 모양이냐면 벼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손은 자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이나 도끼나 낫을 갖고 있어도 그 칼날만으로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자루가 있어야지 쓰이잖아요. 그 자루가 뜻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리고 이 괴를 보면 지상겸이라는 게 땅 밑에 산이 있어요. 원래는 위치적으로 보면은 땅 위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땅 밑에 산이 있어서 산이 평평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고 있다. 그 모양을 나타내는 바로 괴입니다. 이 지상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핵심 키워드는 유종이에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추앙을 받는다, 그러니까 명예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이 땅 속에 있다. 그래서 겸손하다. 그래서 얘는 덕이 있는 그런 괴입니다. 그래서 주역타로를 뽑았는데 이 지상경계가 나왔다. 그럼 일단 아까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재물운을 물었어요. 제가 지금 뭐 부동산 어디를 투자하고 뭐 집을 사두었는데 이게 과연 오를까요? 그러면 이제 지상경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땅이 있고 요 밑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산이 땅 속에 있지만 얘는 산이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커질 수 있으니 기다리세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내가 어디에 땅 샀어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면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지상경계가 나왔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당신의 것이 아직 아닙니다. 당신의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권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 속상하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이때에는 나는 이제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며 사람들과의 그 신뢰를 쌓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연애면 이 겸계라는 게 긍정의 계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만남을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질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지상경계가 나왔다면 네, 더 깊어질 수 있고 이 만남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확 드러내기보다는 그리고 또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서서히 아직은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면 한번 볼게요. 이제 건강면으로 보면 지금은 이런 상태예요. 아직은 땅 밑에 산이 있으니 건강적으로 이제 무슨 병이 있어도 아직 그 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뭔가 병이나 뭐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 원인은 있으니까 내 지금 상태에 과신하지 말고 그래도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지상겸의 초효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초효의 핵심 키워드는 겸겸군자예요. 겸손할 겸이 겸이 두 개예요. 이거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여기 초효에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다 하라 하고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쌓는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제 초효를 가리면 이렇게 보면은 수잖아요. 그래서 지상경계의 초효의 의미를 보면 이섭대천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강을 건너서 길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계속 때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겸 초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타로 카드에서 지상경계가 나왔고 주사위에서 1이 나오면 재물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를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뭔가 신사업,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보다는 신사업 같은 쪽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성급하게 바로 사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이제 직장 면에서 볼게요. 이제 만약에 지상겸계의 주사위가 1이 나왔는데 직장 관련해서 제가 이 부서로 가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회사로 이직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 한 해의 뭐 직장운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결국은 잘 될 건데 초반에는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충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나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들끼리의 갈등이 벌어져서 내가 피곤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저는 알아도 왜 모르는 척이라고 하잖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런 식으로 유연한 대처를 하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애면이에요. 왜 이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초효가 나오면 네,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제3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다 싶으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내 주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 이제 건강 면으로 보면은 몸과 마음이 이제 회복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까 또 말했죠?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언제든지 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니 과신을 하지 말고 같은 나이대라도 저 사람과 나의 상태, 건강 상태를 비교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나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지상겸 2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호의 핵심 키워드는 명겸이에요. 근데 이 명이라는 게 뜻이 두 가지예요. 일단 울다, 내가 울다, 그리고 울리다. 그런데 이 지상겸 2호에서 뜻하는 저 명은요, 어떤 뜻이냐면 울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초요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했잖아요. 그 겸손한 그 사람의 덕이 저절로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의 자리에 음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얘는 그냥 겸손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명성이 사람들한테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갖추고 겸손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명성이 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겸의 2호가 나왔다.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지상겸이 나왔고 주사위로 2가 나왔는데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그 자금,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죠? 겸손함이 나의 명성이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저절로 인정을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금의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건 왜 이제 막 부동산 업계에서 하는 말이 큰 손이라 그러죠. 바로 이거를 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겸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직장,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실세예요. 직급은 중간 관리자지만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은 만큼 실세인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때 위치인 사람은 겸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와 아래로 모두 소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잖아요. 그럼 중간 관리자한테 필요한 자세는 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실수도 보여도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연애 면으로 볼게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 좋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더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헤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연애하면서 남자랑 여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상대가 틀린 이야기를 했어도 그렇구나. 틀린 걸 알아도 모르는 척. 네 말이 다 맞아. 하고 그 사람을 약간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 면에서 볼게요. 이때는 또 건강이 안정돼서 자신감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사람 뭘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왜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하면 저 사람은 무슨 약을 먹어서 아니면 뭐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해서 그게 고쳐졌대 하고 자동적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자신감이 이제 한 번 더 넘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상겸이 뜻하는 게 바로 겸손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겸손하고,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거, 또 이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지상겸 삼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지상겸 삼요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 키워드는 노겸. 수고스러워도 겸손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수고스럽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먼저 나선다. 솔선수범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괴를 살펴보면 이제 3효에 양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상경계를 보면은 일양 오음계예요. 그래서 이 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 3효인 거죠. 그래서 이 3효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야 이 밑에 사람들도 그리고 또 위에 사람들도 마음으로 우러나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겸손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상겸 3효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임장도 다니고 뭐 땅도 보고 아파트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결과는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참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땅만 보러 다니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때를 잘 견뎌라. 내가 솔선수범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직장면, 내가 실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너가 그런 능력도 있고 잘하는 거 알아. 하지만 권한을 주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업무와 책임만 주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조차 때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빛나기보다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빛나게 밑에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해주고 또 상사는 상사대로 존중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또 명성이 인정받을 것이다. 조금 억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는 내 마음은 너무 가득해서 막 잘해주고 싶고 또 잘해주고 하는데 상대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수고스럽게 뭐 집 앞으로도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했는데 상대는 되레 그걸 또 귀찮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건 내가 조금 더 자제하고 상대에 맞춰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건강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건강면으로 보면 내가 이제 양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 보여도 이게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나 병이 쌓여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갑자기 터지진 않을까? 병이 내가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조짐이 이게 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거를 의심을 하면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검진을 해야죠. 객관적인 검진을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상겸 4요예요. 이제 지상겸 4요의 핵심 키워드는 무분리 휘겸. 여기서 휘, 얘가 엄지손가락이에요. 요 엄지예요. 근데 이 뜻이 또 무분리 휘겸의 뜻을 보면 법과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엄지손가락 하면 으뜸, 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손가락을 폈었을 때 엄지손가락은 겸손해요. 왜 겸손하냐? 다른 손가락 밑에 숙일 수 있어요. 유연하다는 거죠. 내가 왕이지만. 그런데 다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뻣뻣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내가 으뜸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군의 자리고 요 밑에는 신하의 자리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휘,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 요 오요 밑에서 겸손함도 갖추고 있고 구부릴 때는 구부릴 줄 알고 또 포용할 때는 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타로계에서 이제 지상겸이 나오고 사유가 나왔다. 그런데 만약에 재물 관련 질문을 했다면 나에게 책임이 부여된 엄지손가락이잖아요. 책임이 부여되고 내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다른 손가락한테 굽힐 수 있는 것처럼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정성,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겸손함을 발휘해라. 내가 분명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직장 면에서 볼게요. 직장 면에서 지상겸 사유는 이제 중간 관리자나 리더의 위치예요. 그러면 이 중간 관리자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엄지손가락이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나보다 부하들이, 동료들이, 그리고 조직, 전체의 이익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요. 또 분명 자 여기 사유 같은 경우는 밑에 삼유에 양효가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잖아요. 그럼 내 부하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시기하지 말고 이 부하를 인정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애. 내가 관계를 이끌어가는, 아까도 주도권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이 주도권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다지만 이끈다라는 건 상대를 같이 데리고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유연한 태도로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건강 볼게요. 이제 건강. 내가 으뜸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면 나한테 건강관리 기법에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 방법을 알리기보다는 지상겸에서 주사위 4가 나왔다. 그러면 본인만 알지 말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사람들과 나누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상겸 5요예요. 5요의 핵심 키워드는 이용침벌. 승복하지 않는 무리를 친다. 나를 따르지 않는 무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겸에서 겸은 겸손하다라는 의미인데 왜 이 사람을 칠까요?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거를 보면 이 5요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군, 왕의 자리잖아요. 그럼 왕은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나라가 잘 살게 살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고 또 신하들이 또 능력을 펼쳐서 따르게 했는데 분명 여기에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인군의 자리에서는 이 반대 세력을 과감하게 쳐서 안정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군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라가 잘 살고 나라의 부가 두둑해지면 이거를 또 백성들하고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왕이 계획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간 과감한 태도를 지녀야겠죠. 그래서 불복하는 자는 정벌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 타로에서 지상경계가 나왔고 주사위로 5가 나왔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재물 관련 질문을 해서 제가 지금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걸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네가 사고 파는 건 일단 너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너가 어차피 결정을 하는 거지만 유혹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거는 이거죠. 자기가 봤을 때도 어깨까지 왔는데 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감이 막 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아니야, 팔아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혹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너 혼자만의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도 너가 어느 정도 만족선에서 팔아야 되지 꼭 위에 꼭대기를 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장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직장면에서 보면 내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밑에 사람은 또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한 조직의 장이라면 내 성과만 드러나기보다는 그 부하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게 북돋아줘서 이 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으로 조직 내부의 화합과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애 관련해서 아직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인군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정벌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저 여자보다 남자랑 여자랑 사귀는데 남자 입장에서 저 여자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 그리고 연봉도 많아. 그러면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 여자가 못하는 걸로 이제 상대를 낮추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뭐다? 겸손.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잘 이끌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질투를 하는 것보다 너가 정말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면을 살펴볼게요. 이제 건강면을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땐 되게 건강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또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괴잖아요. 그래서 내면으로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내면에서는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생활 습관이 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거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시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지상경 상효입니다. 이제 상효의 핵심 키워드는 명겸이에요. 아까 이효에서도 명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울려 퍼진다. 그런데 얘는 울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는, 진짜 엉엉 우는, 울다의 의미예요. 왜 울까? 여기는 인군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인데 왜 울까? 어떤 거냐면 내가 계속 겸손함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내가 겸손을 하고 내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아도 남들이 조금은 알아주지만,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효에서 내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다스렸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명예와 명성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스스로를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극기복례했기. 그래서 이제 지상경 상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미 이 사람은 만약에 제가 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상효 주사 6이 나왔으면 당신은 충분히 벌 만큼 벌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가치에 두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 면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위치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 상효가 다른 사람들이 뜻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항상 잘해.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다 잘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칭찬, 잘한다 라기보다는 그거를 되게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매번 칭찬해주고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지만 그게 너무 당연시가 돼서 이 사람이 스스로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스스로 닦아야 된댔잖아요. 그럼 누가 인정을 해주면 된다?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연애 면을 살펴볼게요. 이제는 관계가 발전했어요. 그럼 이때 지금까지는 이제 겸손해라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표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만큼이어도 한 이 정도만 표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때는 내가 계속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잡지 못한다면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는 내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 사람과 뭐 결혼을 하든지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건강 면에서 볼게요. 이젠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되는지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 책으로든 아니면은 뭐 블로그 글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라. 그래서 이바지 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식단을 조절했다면 그때는 내가 자조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주역의 16번째 개, 뇌지의 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번째 개에서 화천대유였잖아요. 대유. 그 다음 이 전 개는 이제 지상겸, 겸. 그리고 이번 개는 예예요. 자, 이걸 보면 대유. 이룰 걸 다 이뤘잖아요. 하늘의 뜻까지, 하늘의 도움까지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겸.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라. 겸손하면 어때요? 즐겁죠. 그래서 예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지예에서 예가 의미하는 것은 기뻐하다. 그래서 주역 타로에서 이제 뇌지예기가 나오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뭐 기회도 오고 그러니까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지예를 보면은 땅 위에 우리가 막 천둥이 막 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즐겁냐? 이게 왜 즐거운 거냐면, 왜 땅에 이제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우르릉 쾅쾅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노래,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옛개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지옛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네, 내지옛개예요. 이제 내지옛개의 핵심 키워드는 이건후 행사,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행함, 새롭게 진출. 지난 개에서는 지상겸해서 겸손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군사? 이게 뭐냐면 이제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강화하는 게 국방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또 하나 이제 형벌, 법이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법을 세워야 이제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개는 이 군사를 행해서 나라를 안정시켜라. 그리고 순동, 얘 같은 경우는 순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순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순하게 움직이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계절에서 사시라고 하죠.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순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를 행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 대신에 이럴 때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정을 하게 해야 된다. 어느 한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뇌지액기가 나왔다. 예, 기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기쁠 일이 있는 거예요. 기회도 있고 좋은 조건이 있고 그 내가 투자한 만큼 얻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말했죠.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치성 소비보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직장면, 제가 이 일을 따낼 수 있을까요? 제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뇌지획기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긍정. 네, 할 수 있어요.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정해야 된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뭐 건설업체라서 뭐 아파트를 짓는 시공권을 따내었다면 자재에서 뭐 돈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지내기 좋은 튼튼한 아파트, 층간소음이 없는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함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면 볼게요. 기쁘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고 만약에 소개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일단 내가 만약에 지금 솔로야.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 소개를 시켜주거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럼 적극적으로 나가야겠죠. 하지만 이게 내가 어떠한 이득을 바라고 하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제 건강 면으로 볼게요. 지금 건강 상태 좋아요. 네, 활력도 넘칩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를 여기서 더 내가 뭘 해볼까 라기보다는 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내가 뭔가 여력이 된다면 뭔가 무리를 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네, 이어서 뇌지의 초요를 살펴볼게요. 이제 뇌지의 초요의 핵심 키워드는 명예예요. 여기서 또 명이 나왔어요. 명의 의미가 울리다, 울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즐거워서 울다예요. 즐거운데 왜 울까요?
너무 즐거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즐거운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요거 상기 합계로 나눠보면 이 초요가 응하는 게 바로 4효잖아요. 이 뇌지액계도 1양 5음계예요. 4효에만 지금 양계가 있고 얘가 지금 응하고 있는 게 바로 초효예요. 내 짝이 혼자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든든한 백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이 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뇌지액계에 주사위 1이 나왔다. 그러면 이득을 보긴 했어요. 하지만 혼자만 즐거우려고 한댔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면 이거를 분산 투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공로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상태는 그것도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조언으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충동적으로 지출을 하지 말아라. 내가 이만큼 얻었다고 해서 무리해서 더 투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면. 직장에서 보면 즐겁잖아요. 나한테 왠지 든든한 백도 있는 것 같고 저 상사가 나를 좋게 봐주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백이 있다고 느껴지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거나 언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말이나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제 연애면으로 볼게요. 기쁜 괴니까 이제 만남을 새로 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발전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업이 돼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상대한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왜 고슴도치도 제 새끼라고 껴안으면 아프잖아요.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 사람한테 너무 들이대거나 집착하기보다는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면에서 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건강해요. 하지만 안에서는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리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무 업돼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워워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내지의 2호예요. 이제 2호의 핵심 키워드는 부종일 해가 지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지체 없이 과감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효를 살펴보면 2호는 음의 자리잖아요. 음의 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얼마나 중정해요. 거기다 얘는 돌같이 단단한 상태, 개우석, 절개가 돌처럼 바위처럼 단단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여기는 너무 즐거워서 울 정도였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상황을 망치는 상태였지만 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길하다.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어기적거리기보다는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뇌지의 카드에 2호가 나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개 같은 나의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재물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때 필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밀고 나가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더 새로운 거를 일을 벌리는 거는 아닙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 면에서 볼게요. 이때는 상황이 약간 변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요즘 뭐 저기 뭐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죠? 대표가 바뀐다는데 그 대표는 평이 안 좋던데 어떡하죠? 제가 이직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한때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다면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신을 지켜라. 자, 연애면 살펴볼게요. 이때는 감정적으로 이제 처음 사람이 만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충돌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해서 이별 고비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쭉 유지해 나가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건강. 이제 건강면을 살펴보면은 갑자기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전에 그래도 괜찮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번 더 점검.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검진을 통해서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때는 지체 없이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만약에 제가 요즘 소화가 안 되는데 언제 괜찮아질까요? 라고 물었는데 뇌지의 이유, 주사위 2가 나왔다. 그러면 참지 마시고 바로 가서 내시경 검사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뇌지의 3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3요의 핵심 키워드는 우예예요. 쳐다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짝사랑인 거예요. 이게 왜 짝사랑이냐 보면은 이제 내께 외께로 봤을 때 이 3요가 응하는 건 6효예요. 그런데 옆에 멋진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남자는 누구랑 응해요? 아까 초요랑 응하잖아요. 그래서 내 짝은 아닌데 그 남자를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당함. 결국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제 짝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결국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뉘우침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뇌지에 거기에 주사위 3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은 주식이 막 오르는 것 같고 집값도 막 오르는 것 같고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바라보다가 내가 결국 팔 때는 이럴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맹목적으로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내 돈이 아닌 거죠. 이럴 때는 신중하고 너무 내가 일확천금을 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왜 돈도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그냥 숫자로 변하는 건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조금 알아라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직장. 이제 막 성과가 막 드러나요. 우리 조직이, 우리 부서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무리 잘해도 이게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느 한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계속 되돌아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라.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애. 이제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행복감도 느껴요. 하지만 여기서도 짝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상대방의 마음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만 성급하게 저 사람한테 우리 오해를 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뉘우침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서둘러서 당장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하고, 왜 이러한 감정을 느꼈는지, 왜 오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건강. 아까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도 한번 받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위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때 관리를 못 하시면 이게 위궤양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만약에 뇌지에 사유가 났어. 그러면 아니야, 나 괜찮아질 건데? 이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괜찮아. 전에도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게 막연하게 기대를 했다가 뉘우친다 그랬잖아요.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내 몸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뇌지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사유의 핵심 키워드는 유에, 말미암을 유에 얘가 붙었어요. 그래서 말미암은 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뇌지의 꾀를 보면 이 사유에 있는 것만 1양 5음계죠. 얘만 지금 양인 상태예요. 그래서 얘로 인해서 얘도 즐겁고 위도 즐겁고 서로 즐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러한 즐거움이 지금 여기가 인군, 왕의 자리인데 신하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너무 즐거운데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되나? 하고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일관성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똥똥 묻혔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하는 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지혜의 사효, 주사위로 4가 나왔어. 그런데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게 사유를 지금 따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사유로 인해서 위아래가 모두 즐거운 상태인데 이게 원래는 오효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이게 정말 내 돈인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면 서로 좀 나눔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재물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면 서로가 막 따르고 있잖아요. 즐거움도 있고 나로 인해 즐거우니까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소리도 내가 의심을 하면 소리가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의심을 가지는 순간 위아래가 다 흔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력.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 좀 더 유의미한 의미를 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연애면 관계가 이제 발전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데 솔로야.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도 될까? 이러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강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을 보면 이제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되레 걱정하는 거죠. 전처럼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게 좋아졌는데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의심을 하면 다 같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뇌지의 오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핵심 키워드는 정질. 이제 바르게 나아갔는데 병이 들었대요. 왜 병이 들었을까?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요 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사요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의심을 했잖아요. 신하가 내가 왕이 따로 있는데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하고 왕도 옆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하고서는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봤을 때는 어떠한 입장이냐면 왕이 지금 양도 아니고 지금 음요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원래 양의 자리에 음요가 있으니 제 위치에 있지 않은데 내 밑에 있는 신하를 다들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요는 이 사람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신하지만 너무 잘나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요는 이것도 하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시련이니 내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지의 카드가 나왔고 주사위로 5가 나왔다면 재물 관련해서 질문이 들었을 때 내가 병이 드는 거잖아요. 나는 분명 잘 될 거라고 투자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손해, 갑자기 어디서 세금 폭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러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시적인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원칙을 세우고 내 믿음을 가져라. 하지만 이때 새로운 것을 확장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제 직장. 어려운 위치죠. 왜냐하면 내 밑에 있는 애가 후임이 왔는데 부하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걸려서 할 일을 얘는 이틀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가시인 거죠. 하지만 이때 가져야 되는 게 포용적인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러할 때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이때는 또 내 자리를 지켜야 된댔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가지고 그래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는 얘를 이끌어주면 되는 거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갈등을 이제 해소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연애. 얘도 이제 병이 들은 효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소원해진 거예요. 권태기가 찾아온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나보다 상대가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이게 서로 잘 되는 거를 칭찬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시기심이 되면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사람하고 정말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질투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진심으로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강면 한번 볼게요. 이때는 어떠한 상태냐면 병이 든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나 질환이 생겨서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는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때를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습관들을 잘 유지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뇌지의 사유예요. 이제 아까 오요에서는 병이 들었잖아요.
이 사유를 질투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상유는 명예, 얘가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얘를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에 어두워져서 쾌락에 빠져버렸어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고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빠졌다, 쾌락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지의 카드가 나왔고 상효가 나왔다. 그런데 재물 관련, 내가 돈이 요만큼 생겼다고 해서 또 이만큼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충동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점검해라. 그러다가는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직장. 이때는 일단 즐거움에 빠진 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분위기는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일도 적당히 하면서 즐거워야지. 즐기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즐거우면 일이 잘 안 되겠죠. 서로 막 회사에 놀러 왔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성과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혹시나 너무 즐거운 상황이어서 혹시 놓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연애면 볼게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면 진짜 상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너무 몰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뇌지의 상효예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건 지금 당신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음주운전을 했대. 근데 이 상태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칠 수도 있으니 균형 잡힌 태도로 공정하게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건강. 이제 쾌락에 빠졌잖아요. 유흥에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활동량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즐거우면 내 몸이 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무리가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내가 지금 너무 즐겁지만 이런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기보다는 나를 점검하고 이 습관들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들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15번째 궤 지상경 그리고 이어서 16번째 궤 뇌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